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타인의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지나 오랜 벗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음료수 박스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병실 문을 두드리는 일은 단순히 사회적인 예의를 갖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약해진 영혼과 나의 영혼이 아무런 가림막 없이 마주하는 아주 엄중한 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이들의 태어남과 떠남을 곁에서 지켜본 김영석 교수는 병원 복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위로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병실 문을 열었지만 정작 그 발걸음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노년의 평온을 갉아먹는 나쁜 업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겪어본 50대,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이런 이치를 모른 채 무심코 행동한다면 그것은 남은 생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병실은 이 세상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고 예민해진 공간입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병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마음 보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라는 예쁜 포장지로 나의 은근한 교만이나 무지를 슬쩍 감싸서 들고 들어갑니다. 나는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묘한 우월감 혹은 왜 저렇게 몸 관리를 못했을까 하는 비난의 마음이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로가 아니라 환자의 가슴에 꽂히는 차가운 칼날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가서 얼굴 비추고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 건네면 할 도리 다 한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상대의 생명력을 살릴 수도 혹은 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오랜 세월 교단에 서고 수많은 지인을 떠나보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가장 아플 때 비로소 상대의 진심과 위선을 가장 날카롭게 구별해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눈빛 하나와 첫마디는 환자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당신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결국 당신의 노년 운명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이제 100세 철학자가 전하는 우리 영혼을 위한 예방, 주사와도 같은 3가지 금기사항을 가슴으로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가 인생 선배로서 간곡히 당부하는 첫 번째 금기사항은 바로 건강한 자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본 장면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건강한 자의 특권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병문안을 와서 침대 머리맡에 앉아 이런저런 참견을 늘어놓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잖아. 자네도 나처럼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에 좀 다니고 청정한 공기 좀 마시지 그랬나? 사람이 게으르면 병이 찾아오는 법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잔인한 말이 없습니다. 마치 환자가 아픈 이유가 오로지 본인의 게으름이나 관리 소홀 탓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니까요. 김 교수는 이런 태도를 두고 상대의 고통을 폄하하고 내 강함을 과시하는 소리 없는 폭력이라고 꼬집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내밀며 환자의 투병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 병 알아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니까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지더라고. 자네도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일어나 봐.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병의 깊이가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겨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를 정신력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업의 이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다리에 힘이 있고 숨쉬기가 편안한 것은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잠시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힘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 앞에서 으스댄다면 그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자만하는 자는 반드시 병들었을 때 외로워진다는 옛말이 있지요. 내가 건강할 때 타인의 아픔을 나의 건강함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튼튼한 다리로 환자의 침대 곁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숙연해진다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이라야 환자에게는 치유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나 자신에게는 노년의 평안을 지켜줄 선한 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병실을 지켜본 김영석 교수가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환자 앞에서 탐정이나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환자 앞에 앉아 무심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병을 이 지경까지 키웠나? 평소에 내가 담배 좀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집안에 원래 이런 내력이 있었나?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미 몸이 무너져 내릴 때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때 무리하지 말 걸, 그때 병원에 가볼 걸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에게 타인이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들춰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독 인과응보를 따지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김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실은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세미나실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환자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과거의 행실이나 습관에서 찾으려 하는 순간 당신은 환자에게 당신은 아플 만한 행동을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덧씌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무서운 업보, 구업입니다. 김 교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갑작스러운 중병을 얻었던 한 지인을 기억합니다. 그때 병문안을 온 누군가가 평소에 너무 독하게 살아서 몸이 상한 모양이야 라고 툭 던진 한마디에 그 지인은 남은 투병 기간 내내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마음의 병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오지랖은 결국 훗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똑같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라고 시작하는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설령 그 병의 원인이 환자의 부주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비난이 아닌 수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동안 참아내느라 애썼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이 내 복이 되어 돌아오고,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그것이 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법이니까요. 굳이 환자의 과거를 캐묻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견뎌내고 있는 현재를 존중해 주십시오. 환자가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그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값진 약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질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김영석 교수가 100년의 세월 속에서 배운 인격의 품격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깊이 느낀 것 중 하나는 병실이라는 공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해야 할 생명의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생과 살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아주 엄숙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병문안을 와서 자신이 밖에서 겪은 온갖 세속의 소음과 갈등, 즉 마음의 쓰레기를 그곳에 쏟아놓고 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 교수가 신신당부하는 세 번째 절대 금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자 앞에서 집안의 재산 다툼 이야기,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 혹은 공통으로 아는 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나도 죽을 맛이야라며 환자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지금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타인의 감정 쓰레기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자식 걱정을 병실까지 들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사고를 쳐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소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환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아픔보다 당신의 걱정을 먼저 살피느라 남은 기력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위로가 아니라 감정적 갈취라고 부릅니다. 업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저항할 힘이 없을 때 나의 부정적인 기운을 전염시키는 것은 아주 무거운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병실은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곳에 당신의 원망, 짜증, 불안의 에너지를 뿌리고 가면 그 독소는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도 탁하게 만듭니다. 김 교수가 만난 지혜로운 어른들은 병실에 들어설 때 항상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들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은 병원 문 밖에 잠시 두고 오직 맑고 고요한 기운만을 환자에게 전달하려 애썼지요. 또한 병실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큼 무례한 일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험은 들어두었는지 라고 묻는 것은 환자와 가족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묵묵히 봉투를 건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지 그것을 화제로 삼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의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실에서는 그 힘이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당신이 가져온 세속의 잡다한 이야기가 환자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고통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실 안에서는
오직 환자의 평안만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할 말이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환자의 호흡에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 자체가 환자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욕심과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그 청정한 정적 속에서 환자와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상대를 살리고 나를 닦는 진정한 선업의 길입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는 사람의 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실이라는 사투의 공간에서 그 힘은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힘내라는 한마디조차,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환자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언합니다. 만약 할 말이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저 환자의 거친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 자체가 환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방어막이자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면을 응시하기 시작하는 50대, 60대.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은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위로는 내가 이만큼 너를 걱정하고 있다며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스스로 치유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저 그 곁을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로 채워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병실 문을 닫고 나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에 환자가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을 선물한 셈입니다. 김 교수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특히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눈물의 무게를 더하는 어리석은 노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5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울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말을 어떻게 잘 비워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나의 잘남을 비우고 섣부른 조언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병상에 누워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그 사람은 바로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를 대하는 사려 깊은 태도는 훗날 당신이 아파 누웠을 때 세상이 당신을 대할 태도의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겸허한 자세로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고통은 짧아지고 평안은 길어지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 100년의 지혜가 등불처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